이 내용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썸네일이나 제목만 보고선 또 이제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금하신 내용들이었어요. 이거는 나트륨 배터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정말 현황이 어떤지, CATL의 기술력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럼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건 저한테 요청이 많이 왔고 댓글이나 이메일이나 DM으로도 많이 와가지고 한번 해야지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세히 들으니까 요 내용들 나한테 필요한 것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보조자료를 쓰시고 이 보조자료를 가지고 투자할 때 좀 좋게 방향성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 CATL 새 나트륨 이온 배터리 뭐 공개를 했는데 최근 회자가 계속 되고 있고요. 뭐 IRA 이슈 때문에 조금 묻히긴 했지만 나트륨 배터리가 또 이제 우리는 뭐 큰일 났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CATL이 파격적 성능의 나트륨 배터리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놀랐습니다. 저거 소금 배터리 저거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네 성능치만 보면 와, 장난이 아닌 거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나트륨 배터리 자체의 단점이 사라졌고 이 정도면은 안 쓸 이유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나온 거예요. 그래서 LFP도 중국이 잘하는데 나트륨까지 가져가면 우리는 삼원기 하나 남는데 야 이거 진짜 이거 가격 때문에 되겠어? 이런 얘기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나트륨 배터리 알아보고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응책은 어떤지 이걸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나트륨 배터리는 뭐예요? 나트륨 Na 원소기업, 리튬은 원소기호가 뭐예요? Li 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트륨 쓰냐 리튬 쓰냐 똑같은 그거 차이예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건 동일한데 리튬 이온을 쓰느냐 나트륨 이온을 쓰느냐 그거 차이인 겁니다. 원소기에서 Na, Li. 그럼 어떤 게 더 희소성이 있어요? Li가 희소성이 있죠. Na는 널렸죠. 그러니까 원소기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자가 2배 크고 무겁고 반응성은 떨어집니다. 양극과 음극 사이로 움직일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미 7, 80년대에 이거를 좀 개발을 했었대요. 근데 상용화는 왜 안 시켰겠어요? 리튬에 못 따라가니까 성능이 딸리니까 그런 거였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단점들을 기술력으로 보완을 하면서 상용화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근데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안전하다라고 하니까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쪽에도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특히나 리튬 가격이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데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는 이걸 리튬 값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싸구려 나트륨 가지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했겠냐고요. 매장량도 높지 가격도 싸지 그러니까 야 나트륨 갖고 하면 좋겠는데?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다 나트륨으로 바꿔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능도 좋아져서 그러면은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극, 음극, 기판, 전해질 싹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급망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4대 소재가 싹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공급망을 교체하려면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것들이나 요거 비용이나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일단은 가장 큰 걸림돌로 앞으로도 좀 지적이 받을 거예요. 왜냐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갖고 지어버린 그리고 구성한 기존의 공급망들을 싹 다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게 대전제가 있다라는 것도 미리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싸다. 싸죠. 그 다음에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소재도 싸다.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싸게 만들 수 있다. 일단 싸다. 예. 그리고 반응성이 느리고 안전하다. 저온 특성이 좋다. LFP는 저기 저온에서는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SK온 쪽에서는 저온에서도 버틸 수 있는 LFP 그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저온 특성도 좋아. 단점은 뭐예요?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건 사실 이걸로 끝난 거긴 해요.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 거리가 짧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명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충방전 시간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이게 기존에 나와 있던 나트륨 배터리의 장단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종합적으로 볼 때 가격이 낮고 안정성도 좋고 근데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고 수명이 낮아. 전기차는 근데 이동수단이에요.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죠. 멀리 갈 수 있어야 돼. 특히 또 북미 같은 데에서는 멀리 가면서 땅덩어리가 커야 되는데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LFP보다도 떨어지는데 LFP도 지금 안 쓴다 그러는 판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삼원계를 대체한다기보다는 LFP 대체지 정도다. 마실용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동일 거리를 갈 때 뭐 2개를 탑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럼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히겠죠. 근데 이거를 이 단점들을 커버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뜨악한 거였잖아요. 중국에서 엄청난 지원을 통해 갖고 R&D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중국의 R&D 개발 비용은 정말 천문학적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막 하듯이 얘네 전기차에다 쏟아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CATL 한 곳에 드러나 있는 연구 개발비 하나가 우리나라 LG엔솔, 삼성했을 때 SK 세 개 합친 것보다도 훨씬 커요. 이 정도요. 지금 우리나라는 캐즘 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R&D 비용을 줄이진 않습니다. 근데 줄이진 않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중국한테 대비하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잘하는 거 뺏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얼마 전에 CATL이 그래가지고 테크데이에서 나트륨 배터리 낙스트라라고 선보였는데 치명적 단점이 뭐냐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밀도 하나면 그냥 끝이라고 했는데 아니 밀도 자체를 굉장히 높인 거예요. 에너지 밀도가 175W인데 이게 LFP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가버린 겁니다. 충전 속도는 3원계보다 25% 빠르다고 그래요. 물론 이거는 중국 측 CATL 측의 설명이긴 합니다. 볼까요? 이거예요. 기존 나트륨 배터리의 단점이 표로 정리를 했는데 보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낮고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충전 속도도 느리고 그 다음에 비교적 수명도 짧고 저온 성능도 안 좋고 크고 무겁고 양흥극제도 그렇고 기술 성숙도도 안 좋고 그런데 지금 양산 진입 단계까지 이미 와 있고 수명도 좋고 그 다음에 충전 속도도 지금 15분에 80%. 오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저온 성능도 좋아. 경량화까지 진행을 했어. 뭐 하나 빠지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심지어 제일 약점으로 꼽히던 에너지 밀도가 이렇게까지 높아졌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배터리 쪽은. 왜냐면 뭐 오랫동안 이거를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고 관심이 많으시니까. 근데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이걸 믿어 말어? 그리고 이대로 되면 큰일 났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상용화가 빨라. 6월부터 중장비 상용차 탑재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오늘 12월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 만들고 지금 가장 앞선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평가받고 있는 게 지금 LG엔솔인데 양산 시점을 2030년 전으로 잡고 있고 SDI는 R&D 진행 중이고 SK이온은 후보군에 나트륨을 올려놓은 수준. 얘네가 생각보다 너무 치고 나온 거죠. 우리나라 나트륨 배터리 현주소는 어떨까요? 나트륨 배터리는 저가 보급형 시장 위주로 수익성이 낮아서 진입 유인이 적었어요. 우리는 이제 고부가 가치 3원계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LFP도 좀 늦었는데 뭐 할 수 있다곤 하지만 진입을 좀 늦게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3원계는 기술력이 좋지만 LFP는 이제 밀도도 그렇고 많이 따라잡았다곤 하지만 확실히 지금 점유 자체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나트륨은 더 여기서 이제 유인이 낮았던 거죠. 그리고 정부 전략 부재도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도 LG엔솔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가격 안정성 나름의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상용하려면 극복해야 할 기술적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지금도 최근에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개발 단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LG에너지솔루션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러면서 30년 전후 얘기했는데 조기 출시 계획까지 최근에 밝혔습니다. 근데 당장 이번 연말은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갖고 요 개발은 꾸준히 하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치고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특히 나트륨 배터리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곳이 에코프로 그룹이에요. 에코프로는 이전보다 중국보다 용량과 수명이 뛰어난 SIB,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 배터리 양극재를 개발했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LFP, LMR, 그 다음에 NCM부터 해가지고 미드니켈부터 해가지고 우위를 좀 잡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2년가량 개발을 해왔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서는 CATL 뭐 하이나가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 대표가 자신 있다고 얘기한 바가 있었어요. 최대 장점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145mAh 요 정도 나오고 있고 잔류 나트륨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인터 배터리 당시에 기술단 완성은 됐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자신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양극재 쪽이잖아요. 중국 쪽은 지금 아예 완제품이 나온 건데 물론 이제 그게 상용화가 돼가지고 실제로 얘기한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좀 봐야 되지만요. 어쨌든 간에 우리 기업들도 안 하고 있던 건 아니고요. 개발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곳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 연말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장점 가득하지만 근본적인 나트륨의 한계. 낮은 에너지 밀도. 일단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리튬보다는 전압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근본적 밀도의 한계가 있대요. 요거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셀 무게가 증가가 된다고 해갖고 고성능 EV에는 부적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자꾸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 데한테 뭐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처럼 치겠어요? 그 다음에 산업 생태계. 이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공급망, 장비, 그 다음 인증, 이런 것들이 리튬 대비 지금 불리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다각도로 쓰려면 이 공급망을 또 갖춘 곳들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생태계를 바꾸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 공정하고 호환성이 좀 부족해요. 리튬용 장비를 그대로 못 쓰니까. 그 다음에 소재 안정성 부분도 수분 흡수에 좀 취약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건데, 결정적으로 이게 LFP하고 너무나도 겹치는 포지션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더라고요. 왼쪽이 LFP고 오른쪽이 나트륨인데, 원가는 나트륨 이온이 더 낮아요, LFP보다. 에너지 밀도는 어때요? 지금은 이게 원래 120에서 한 150? 160 이랬는데 지금 170, 180까지 올라갔고, 최근에 이제 보니까 조금 전에 CATL 건 뭐 지들이 말한 거는 180이 넘어가잖아요. 수명도 이거는 더 이제 나트륨 이온이 늘어났다. 안정성도 높다. 그다음에 저온 성능도 우수하다. 그래갖고 초저가 EV하고 저속 전기차 ESS 리튬 대체 시장에서 굉장히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장점이 가득한데, 중국 LFP가 이미 저가형 시장 점유율을 높였잖아요. 얘네가 저가형 시장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얘네가 지금 이만큼 먹어놓은 이 시장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갉아먹기밖에 더 되겠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잠식 효과라는 거잖아요. 내 파이를 내가 만든 거 가지고 나눠 먹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전체 파이가 커져야 되는 거죠. LFP가 100을 먹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트륨이 50을 먹었고 150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100을 먹고 있는데 여기서 30을 잠식했는데 LFP의 점유율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은 별로 효과적인 건 아닌 거잖아요. 고성능의 삼원계, 중가 성능의 LMR, 그다음에 오에로, 그다음에 하이망간, 고전한 미드니켈, 요런 쪽이라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나트륨이 LFP하고 경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 지금 타겟팅도 명확히 돼 있는 게, 얘네들이 지금 LFP 대비 이렇게 하잖아요. 기존 나트륨 대비해서도 하지만 LFP 대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가격에 민감한 시장이 이제 초저가잖아요. 그래갖고 나트륨 배터리가 LFP를 대체 가능하다? LFP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시장을 그냥 나눠 먹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지금 시장 전문가들한테 나오고 있는 거죠. 대체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LFP 대신에 나트륨을 채택했는데 같은 카테고리에 지금 침투를 해버린 게 대표적인 예죠. CATL은 나트륨하고, 이번에 나트륨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LFP 원래 하고 있던 거 동시에 생산을 합니다. 비아디도 이제 LFP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네 나라끼리 혹은 내부 제품 간의 경쟁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보완제로 포지셔닝을 하면서 조금 이제 포지셔닝은 바꾸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겹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파이를 키워갖고 나눠먹기 하는 게 최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 이 카니발라이제이션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나트륨 배터리가 장점이 많고 개선이 됐고 파격적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이거는 까봐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이거 우리나라 이제 학자들한테 나오는 얘기인데, 에너지 출력이 낮은 단점이 얼마나 보완됐을지 이걸 좀 확인하자는 거고, 결정적으로 CATL에서 홍보하는 배터리 역량들은 실험실에서 나온 수치라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쪽에서 옛날에 기린 배터리도 있었는데,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달라요. 몇 년이 지나갔고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처럼 마냥 무시하고 말도 안 되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얘네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이 홍보하는 배터리 역량들이 실험실에서 나온 수치라는 게 굉장히 많대요. 그래갖고 감안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이거 최근에 업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해당 기술이 정말로 상업화된 제품으로 시장에 그 시기에 맞게 나오는지 추적 관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뺄 거라 그러는데 그때 못 뺄 수도 있고요. 중국의 기술 개발 성과가 약속한 시점에 상업화되지 못하거나 미완성 프로젝트로 넘어가거나, 기술력이 현장에 딱 나와보니까 상용화 제품에서는 자랑하던 만큼의 기술력이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중국이 안 될 거야. 무조건 거짓말일 거야. 쟤넨 다 안 돼.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건 금물인데 기술 확인해야 되고요. 이 제품의 정확한 포지셔닝,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는 건 더 키우고 부족한 건 지속적으로 좀 상호 보완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일단 필요한 건 중국만큼 못하더라도
뭐 우리가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 좀 진짜 이게 주식 올리라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하다는 거죠. 산업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 한번 가져가 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사실은 저가단도 LFP도 가고 있고 나트륨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중가 볼륨업 모델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하이엔드급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고 LFP 시장에 진입하는 동시에 나트륨도 개발하고 있지만 중가 라인 볼륨형 모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전압 미드니켈 지난해 인터배터리 그리고 올해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가격은 낮추고 그 다음에 성능은 하이니켈과 큰 차이가 없도록 좀 가져가는 중가의 볼륨형 모델들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전압 미드니켈 다 아시겠지만 니켈 함량을 줄인 겁니다. 그리고 하이니켈보다 낮은 중간 단계인데 전압을 높여갖고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아지는 것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가격은 낮추고 성능을 높이는, 성능을 어떻게 높여? 기술력으로 높이는 그런 상황들이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 안정성도 높이고 가격 경쟁력도 높이고 그래가지고 첨가제나 이런 기술력으로 보완을 하고 이건 LG엔솔이 가장 적극적이고 그리고 SDI도 하고 있고 SK온도 최근에 고전압 미드니켈을 선배면서 중가 볼륨형 라인에서 우리 기업들이 꾸준하게 지금 나가고 있고 꽤 됐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나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얘기가 나온 건데 LMR 배터리인데 M은 망간입니다. 양극재에다가 망간 함량을 높이고 니켈과 코발트 함량을 낮춰가지고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기술력으로 거리는 잡아가면서 그래가지고 대중화를 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망간 함량을 높여 이게 예전에 제가 작년 초쯤에 이게 좀 그것도 늦었어요. 시장이 캐즘이 와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게 그 망간 함량을 높여갖고 뭐 리치 망간, 하이 망간, 오해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이렇게 2025년 4월, 5월 정도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가 절감 효과가 탁월하고 에너지 밀도는 심지어 하이니켈 수준까지 올라왔다. 근데 망간이 풍부하다. 그래가지고 가격적인 경쟁력도 있다. 그러면 주행거리는 길고 에너지 밀도도 기술력으로 잡았는데 가격은 낮춘다. 그러면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초기 용량 손실과 사이클 수명 저하, 그 다음에 전압 강화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중형 EV나 보급형 전기차 ES 시장이 좀 주 타겟이고 LG엔솔이 MLMR 양극재 양산까지 발표를 했고 포표는 양극재 대량 생산 기술 확보 중으로 알려져가지고 일단은 LMR 양극재가 아니구나 LMR 양산까지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포퓨가 하고 그 다음에 LG화학도 관련된 기술들이 망간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은 좀 다르긴 한데 에코프로 그룹도 있고 다들 우리나라 기술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일단은 봐야 되는 게 LMR을 가지고 시장 진입을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LG엔솔이 LMR 배터리 관련 특허를 전 세계 200개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요. 그러니까 특허 맛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GM의 차량에 탑재되는 것으로 LMR 배터리 전기차 탑재는 이번이 최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중가형 볼륨형 그 망간을 높여갖고 에너지 밀도는 기술력으로 잡고 가격을 낮춘 이 볼륨형 모델을 실제로 그냥 만들었다 기술력이 아니라 탑재를 시켜갖고 양산을 해갖고 완성차에다가 그냥 만들어버리는 게 지금 확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상용화는 2028년 얼티엄에서 나오는 거고요. 2027년 말까지 시범 생산을 하고 지금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단 적용 차량은 생각보다 커요. 좋은 차들이에요. GM의 전기 트럭과 대형 SUV, 예를 들어서 실버라도 EV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 이런 데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보급형 그런 게 아니고 여긴 보급형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큰 차에 이게 성능이 안 좋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가격이 낮춰질 수 있잖아요. 근데 GM의 전기 트럭과 대형 SUV는 미국에서 굉장히 판매량이 높고 인기가 좋은 차종이니까 여기에 가격 경쟁력을 맞춰주면은 분명히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네들은 봤을 거예요. 1회 충전으로 644km 가요. 미국은 주행거리가 중요합니다. 왜?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거고 이걸 어떻게 만드냐 원통형이 아니라 각형입니다. 그래가지고 LG엔솔이 원통형이랑 파워치를 하고 있었는데 각형까지 진출을 한다고 GM하고 한다고 GM이 각형 또 이제 특허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LMR 가지고 이 망간이 높여진 이 LMR 가지고 LMR 가지고 각형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각형까지 진출한다고 했던 게 요번 요 배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2027년, 28년에 상용화가 되는 그런 얘기로 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확정이 돼서 나온 겁니다. GM도 그리고 그 LMR의 진심입니다. 배터리 연구를 이미 하고 있었고
LG엔솔도 뭐 200개가 넘기 때문에 고수들끼리 좀 모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GM 배터리 구속 지속 가능성 담당 부사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긴 주행이 가능한 LMR은 전기 트럭 등에 딱 맞는 성능을 발휘할 것이다.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배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중저가 라인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엔드급과 저가 라인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라인이 하이엔드 그러면 이제 맨 위는 전고체겠죠. 그다음에 울트라 하이니켈, 그다음에 하이니켈이 있겠죠. 울트라 하이니켈 9반반, 그다음 8 하나하나가 하이니켈이고 그 밑으로 내면 이제 뭐 고전압 미드니켈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LMR이 있고 그 밑으로 가면은 저가 라인이 있습니다. 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건데 성능 자체는 저렴한데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가져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전기차 비용 가운데 30-40%가 배터리 비용인데 그걸 낮추면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그럼 접근 가능성을 높여주고 보조금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이제 유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보급화의 전기차 보급 대중화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EV 대중화를 위해서는 뭐예요? 비용을 내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주행거리 불안.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지만 고를 때 항상 그리고 아직도 탈 때 조금 불안한 거는 야 이거 좀 많이 간당간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본 적도 없지만 주행거리가 좀 불안해요. 근데 600km 이렇게 찍혀 있으면 조금 여유 있게 가가지고 200km 있는 데 가서 또 이제 넣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충전 인프라 병행 안전성 수명 확보 관건인데 LMR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 가운데 가격과 주행거리라는 두 핵심 축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LFP에 이어서 나트륨 배터리까지 지금 중국이 치고 나오고 있잖아요. CATL이 막 그 위기감을 고조시켰잖아요. 근데 근본적 약점은 에너지 밀도잖아요. 가격과 주행거리, 성능을 동시에 잡지 못하는 취약점에 중가 고가 라인에선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넘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물론 이제 뭐 기술력이 너무 좋으면은 중가 라인까지 올 수도 있다.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라인 간의 어떠한 경계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원계 이어갖고 LFP 뭐 높은 성능 격차를 유지하면서 볼륨형 모델까지 좀 장악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들을 해가지고 LFP하고 소디움하고 LMR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OEM사인 GM과의 공급사인 LG엔솔 이 모두 지금 LFP 보완을 LMR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좀 이례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LFP보다는 이 LMR로 할게요라고 한 게 GM하고 LG엔솔이 동시에 한 거잖아요. 요런 것들도 좀 이례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시장의 지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자면 뭡니까? 하이니켈과 성능상의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데도 원가 하락을 20-30%, 30%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기차 가격 다운 요소예요.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전기차에 대중화시킨다는 그런 게 이제 이런 전략들일 것 같고요. 무엇보다 IRA 소비자 세액공제 불안감이 지금 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격 인하 요인은 시장의 큰 방어 요인이 될 수가 있다. LMR이 전기차 시장의 조기 대중화 진입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일단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상황에서 요 이슈 하나만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단번에 뒤집기는 좀 역부족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니까 지금 이런 기술이 나와 있더라. 그리고 이게 한 2027년 말 2028년이다 라고 보시면서 이게 어떤 기술이고 실제로 가격을 어떻게 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자료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결국에 현 시장 상황의 개선 정도와 함께 지금 앞으로 다가올 만감 비중을 높인 볼륨형 제품군들 그리고 지금 기술력으로 고전한 미드니켈 만든 것들 요거 배터리 3사가 만들고 우리 소재업체들이 함께 할 텐데 얘네가 얼마나 빠르게 가격을 낮추고 EV 판매량을 늘리면서 진입량을 늘려가지고 보급 전기차 보급에 좀 기여를 할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이제 얘네만 나가는 게 아니죠. 46파이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나올 만한 얘기가 나올 만한 게 46파이, LMR 고전할 미드니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출격하면서 얼마나 기폭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북미나 이런 곳에서 이제 중국 공급망 제외 이번에 AMPC 1년 줄이면서 이제 중국 공급망 제외하는 것들 명확히 한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의 이슈들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요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래서 상대방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핵심적으로 잘 투자자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